이번 시간에는 명리학 초급자와 중급자 분들을 위해서 이 공부하는 하나의 어떤 노하우 또는 뭐 선생님을 어떻게 훌륭한 선생님을 어떻게 해서 만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4주 공부를 한 지 6개월 이내인 분들, 6개월 이내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초급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초급자 분들은 가장 큰 이 관건이 뭐냐? 훌륭한 선생님, 그러니까 실력 있는 선생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생도 바꿀 수 있고 다른 어떤 아카데미나 또 명리의 그 학원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아직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게 훌륭한 선생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4주 공부를 하겠다는 분도 그렇고 이제 4주 공부를 한 지 한 6개월 정도 미만이 돼가 있는 분들은 훌륭한 선생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선생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 특히 이 명리학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음지의 학문이라 그래요. 음지의 학문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음지의 학문은 속성이 첫 번째가 뭡니까? 새 속에 있는 새 속의 부기가 주 관심사예요. 주 주제가. 그러니까 새 속의 부기를 다루는 학문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양지의 학문하고 다르게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평가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죠. 이제 이게 하나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훌륭한 선생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명리학을 하는 모든 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칭하면서 학자라고 그런다든가, 그러니까 뭐 아무나 다 대부분 뭐 웬만하면 명리학자라 그래요. 스스로를 명리학자라고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뭐 도사라고도 하죠. 도사다, 뭐 선생이다 이런 말을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써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진짜 학자인지 명리학자, 자기 스스로 명리학자다 또는 명리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는 명리 도사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도사인지 뭐 학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 자기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하지 않는 것이 이 음지의 학문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급 때는 도처에 온 천지에 훌륭한 선생이 넘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보면 훌륭한 선생이 도처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구나 다 도사라 그러고 학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명리학 학자라 그러고 또 선생이라 그러고 도사라고 하기 때문에 누가 진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일반 생각할 때는 도사는 다 비슷하고 선생은 다 비슷비슷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지 학문에서는 어떤 의사가 명의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그 명예에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렇지만 양지 학문은 자기 스스로 내가 명의라는 말을 하지 않죠. 근데 명리학 쪽에는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때 명리학자다 또는 나는 명리선생이다 또는 뭐 명리도사다, 뭐 선생이라는 것들은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칭호가 뭐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르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뭐 도사라든가 명리학자라든가 이런 말들은 굉장히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학자여서 그런 말을 붙이는지, 자기가 자칭 명리학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명리학자라고 불러주면 문제가 없겠죠. 그랬던 어찌됐든 간에 초보 때는 그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찾느냐, 훌륭한 선생을 찾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 선생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나 카페가 있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블로그나 카페에 가서 그분이 썼는 그 글들,
글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뭔가, 그 내용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학문적으로 접근되어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런 논리와 학문으로 접근하면 그 논리와 학문을 봤을 때 굉장히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고 내가 그 방법을 따라간다면 배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붙을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생기지 않고 의심이 들면 안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블로그나 카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선생의 조건은 대부분 블로그나 카페를 운영하고, 이게 없는 사람은 의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블로그나 카페를 운영하지 않고 그냥 유튜브만 열심히 하는 선생들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실력을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논리적인 사고 체계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말로 유튜브에서 막 떠드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고, 글로 써져 있는 거는 우리가 오랫동안 음미해 보면서 평가해 볼 수도 있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유튜버에서 뭐 회원이 몇만 명이다 이래가지고 막 떠들고 하는 거, 그거는 그냥 흘러가는 얘기들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명리 만담가요. 만담가, 명리학자라든가 명리를 가르치는 선생이라기보다는 명리 만담가 역할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버만 운영하고 블로그나 카페가 없는 분들은, 없는 그 명리를 가르치는 분들, 또는 명리를 뭐 사주를 감명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 분이 진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명리 선생이 실력이 있다면은 블로그나 카페를 반드시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서 거기 블로그나 카페에 가서 그분이 써둔 글들을 오랜 시간을 두고 뒤져보고 평가하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써져 있고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어떤 과학적인 타당성이죠. 그런 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고 거기서 선생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명리 선생들 중에서 웬만한 사람은 다 명리 교재죠. 명리 교재를 책을 썼어요. 책을 써가 출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공중파 뭐 이런 데도 많이 나가고 신문에도 나갈 수 있고 뭐 많죠. 그러니까 이런 출판이나 방송에 나갔다고 해서 출판을, 그러니까 내가 교재를 출판해 가지고 서점에 교보문고에 가면은 내 교재가 있다는 것에 크게 비중을 두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급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하루 이틀이면은 시중에 있는 대형 서점에 가서 명리 교재 한 10권쯤 사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지금은 금방 타이핑을 쳐서 짜집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근사하게 책을 출판하면은 뭐 한 이틀 3일 만에 책이 출판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누구나 책을 출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판했다는 걸 가지고 그 명리 선생의 자질이나 실력이나 능력을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방송도 마찬가지죠. 어떤 로비에 의해서 나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 나왔다고 해서 실력 있는 명리학자다 또는 진짜 도사다 이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출판했다든가 또는 뭐 방송에 출연했다든가 또는 그 사람이 유명하다든가, 그냥 단순히 뭐 예를 들면 대형 사이트를 운영하기 때문에 유명하다, 유튜브에서 회원이 몇만 명이다, 5만 명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게 유명하다, 이런 거는 전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력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실제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평가하는 방법이 블로그나 카페에 그 사람이 썼는 글을 찾아봐라. 그러면 그 글을 찾아보면서 그것이 과학적 타당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주풀이도 해놨을 것이고 명리에 관한 이론을 설명도 했을 겁니다. 그거를 보면은 이게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돼 있고 과학적인 타당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과학적인 타당성이나 논리성이 있다면 배울 수가 있거든요. 또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이 막연하게 뭐 목이 어쩌고 화학 어쩌고 산에 나무가 있고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그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초급자분들은 선생을 잘 찾아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주를 처음 막 지금 배우려고 준비하는 분들과 이제 막 시작한 지 한 6개월 전후되어 있는 사람들, 이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훌륭한 선생을 만나서 공부하시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사주를 막 공부했는지가 한 1년에서 2년 정도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1년 몇 개월 된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한 사주를 한 1년 한 2, 3개월 정도 했다. 그러니까 한 14개월, 15개월 정도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속도가 느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주를, 낯선 사주를 받았을 때 속도는 느릴 수가 있고 하루가 걸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떠듬떠듬해도 그 사주를 보고 평가하고 감명을 조금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느린 속도에. 속도는 굉장히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를 감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책을 뒤지거나 이렇게 보면서 감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정도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은 이게 이제 자신의 실력을 평가하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한 1년 조금 넘게 했는데 어느 정도의 내가 실력을 갖추었는가 이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낯선 사주를 받았을 때 내가 한 두세 시간 이걸 들고는 고민을 하면은 또 선생이 얘기해 준 내용의 교재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교과서나 이런 데 있는 내용을 찾아가면서 뒤져봤을 때 한 두세 시간 내가 그걸 들여다 봤을 때 느리지만은 얘기를 할 수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럴싸하게 사주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한 1년에서 2년 된 사람들의 실력의 레벨이에요. 그래서 속도에는 차이가 나지만 시간만 주면 어느 정도 어설프지만 사주를 조금씩 보기 시작한다 하는 그 레벨이 돼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리고 설사 뭐라고 말은 떠들 수 있지만 그 떠드는 말이 현실에 그 사람 사주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틀린 얘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느리게 말하고 또 시간도 걸리지만은 한두 마디를 해도 그 사람의 현실, 그러니까 그 사주 주인공의 현실하고 부합해야 돼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아무 말이나 떠들 수 있죠. 1년 공부하면은 이런 사주를 보고도 뭐 가을에 나무가 어떻게 되고 이제 불이 있고 어쩌고 막 이렇게 거짓말이지만 떠들 수가 있어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도. 그러니까 그거 말고 실제로 그 사람의 현실에 처해져 있는 상황,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속도가 느리지만 그렇다면은 1년 된 사람의 정상적인 레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보는 게 용신을 정하는 방법이, 내가 지금 어떤 사주를 받았을 때 용신을 정하는 방법이 일관되어 있느냐, 그걸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우리가 보통 논리학이에요. 논리학이고 또 수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학이나 논리학이 뭐 같은 내용들인데 사주는 논리학이고 수학이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문과 과목이 아니고 이과 과목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이과 과목에는 항상 답이 두 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에 답이 두 개 있다 하면 그 문제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두 개의 문제가 나오지 않는 것이 그것이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논리학이고 수학이 바로 명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신을 정한다는 것도 무슨 말이냐면은 용신을 누가 언제 어느 장소에서 보든지 간에 그 사람의 그 사주는 용신이 그거다는 게 딱 하나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용신이 다 다르고 또 명리를 가르치는 선생이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은 용신을 정하는 방법이 일관되어 있지 않다면은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를 가지고 용신을 정하는 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 이런 거를 용신을 정하면 어떤 사주가 어느 정도 일간이 약한지 어느 정도 일간이 강한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수학적으로 답이 1, 2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 사주를 보니까 조금 약하네, 조금 신약하네, 조금 강하네 이런 식으로밖에 평가가 안 돼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간이 강하다 약하다는 거로 용신을 정하게 되면 이런 사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을목이 천간에 간목이 있지만은 지금 6월 을목이 지금 미토에만 통근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약하죠. 신약한 사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런 구조에서 여기에 만약에 갑신이 아니고 갑인이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갑인이 돼 있다. 그러면 이거 신강하다고 그럴 거냐 신약하다고 그럴 거냐 애매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용신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 천장지처럼 조금 비슷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간이 강하다 약하다는 방식, 내가 혹시 공부하고 있는 방법이 일간이 강하다 약하다는 방법을 통해서 용신을 정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나, 그거를 배우고 있지 않나 이러면은 재빨리 지금 방향 전환을 해야 될 때입니다. 앞으로
그 방법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앞으로 10년을 더 공부해도 별로 실력이 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현혹시키거나 뭐 사기를 치는 그런 실력은 많이 늘 수가 있는데, 거짓말하는 기술이죠. 그러나 사주를 보는 기술은 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보고 만약에 용신을 정한다 하면, 이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 신약한 사주잖아요. 일단 보면 이거는 이제 웬만한 사람은 신약하다고 볼 거예요. 신약할 때도 용신이 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신약하니까 목이 용신이다 또는 수가 용신이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될 수 있고, 목이 용신을 정할 때 목이 용신이다, 수가 용신이다 이렇게 정하는 분들은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또 10년도 공부해도 사주를 못 배워. 10년 공부해가 되면은 10년 하면 되는데 10년을 더 공부해도 사주를 못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일관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보는 사람 신약한 사주라고 이제 누구나 다 일치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이제 신약하니까 목이 용신이라고, 어떤 사람은 신약하니까 수가 용신할 때 이 목 속에도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수 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임이 있고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른 얘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이냐 을이냐 임이냐 개냐도 또 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용신을 정하는 것이 매우 사람마다 달라지거든요. 또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신을 정할 때 일관된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런 사주를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신약한 사주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용신을 정한다 칩시다. 이게 뭐 신강 신약 뭐 신약하다고 했던 신강하다고 관계없이 용신을 정한다 했을 때 이렇게 시지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신금 시지에 있는 어떤 글자가 용신이라고 하는데 항상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일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건 논리적인 거예요. 그게 맞든 틀리든 배울 수가 있죠. 그거는 또는 뭐 어떤 사람은 일지가 용신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사주를 보더라도 일지가 용신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다르게 어떤 때는 일지가 용신이 되고 어떤 때는 시간에 있는 글자가 용신이 되고 막 들쭉날쭉 하면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배우는 방법이 용신을 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수학의 공식처럼 굉장히 일관된 방법, 그 방법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방법을 계속하면은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 하면은 분명히 사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먼저 찾아봐야 돼. 내가 지금 사주 배우는 방법에서 용신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그거를 살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륭을 보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륭을 보는 방법도 일관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것은 우리가 배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일관되지 않고 논리적이 않다는 것은 그 명리 선생만 알고 있는 그 방법이고, 그 사람 또 어떤 날짜와 시간과 이런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조심해야 되는 게,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막 뒤섞어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사주를 보는지를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주 공부가 1년 된 분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천간과 지지를 막 섞어서 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걸 늘 봐야 돼. 그런 방법으로 지금 배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앞으로 10년 더 공부해도 역시 사주를 못 볼 것이다, 제가 확신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천간에 신금이 있는데 시지에도 여기도 지금 신금이 있고 월지에도 있으니까 이거 관살 혼잡이네,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천간과 지지를 섞어 가지고. 또는 지지에 여기 신금이 있는데 신금이 천간에 있는 간목을 금극목 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천간과 지지를 뒤섞어서 보는 거예요. 또는 뭐 여기에 있는 지지의 사화가 여기 월지에 있는 유금을 이렇게 화급금 한다든가, 또는 연지에 있는 미토가 여기 월지에 있는 유금을 토생금 한다든가, 또는 연지에 있는 미토가 천간에 있는 신금을 토생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천간과 지지가 마구 교류를 한다든가, 천간과 지지가 마구 섞여서 혼재돼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배우고 있거나 자신이 사주를 그렇게 보고 있다면은 이 방법으로 하시는 분도 앞으로 10년 더 해도 사주를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제가 아주 단언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뒤섞여도 안 되고 서로가 이렇게 마구 교류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간은 천간이고 지지는 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연지의 미토가 천간에 있는 신금을 토생금한다,
또는 시지에 있는 신금이 천간에 있는 간목을 금극목한다 이런 식으로, 또는 일지에 있는 사화가 뭐 여기에 있는 월지 유금을 이렇게 화급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방법, 이 방법으로 사주를 배우고 있거나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사주를 풀고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낯선 사주를 받았을 때 전혀 사주 해석을 할 수 없거나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더해도 사주 실력이 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확신을 하니까 이런 부분으로 공부하는 방법, 지금 요런 방법을 하시는 분은 반드시 자기를 돌아보고 빨리 그 방법을 바꾸든가 선생을 바꾸든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 처음에 초급으로 오시면은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금 물급이 불참 그랬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르지도 말고 멈춰 서지도 말아라. 지지지중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가면 가는 중에 알게 되고, 그러니까 지지 하면은 그 중에 알겠네, 중지되는 것이고, 행행행 중성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하고 행하다 보면 행하는 중에 이루게 되리라.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지도 말고 꾸준하게 어느 정도 시간을 하면 하게 될 것이다는, 그거를 처음 이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한 1년 또는 몇 달 안에 이거를 마스터를 해버리겠다고 굉장히 야심차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지치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처음 올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공부를 하면은 완전 까막눈, 그러니까 사주에 갑을병정도 모르는 사람도 2, 3년을 공부하면은 충분히 사주를 감명할 수 있고 직업으로도 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러니까 1년 한 반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지금 이런 방법으로 사주를 보는 사람은 앞으로 이 방법으로 그냥 꾸준하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꾸준하게 하고 참을성 있게 공부를 해도, 이 방법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앞으로 10년을 더 공부해도 사주의 어떤 진면목을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제가 확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명리학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과 한 중급 정도로 막 되신 분들, 시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리학 한 1, 2년 된 분들, 이 2년 이하의 공부를 명리학을 접한 시간 2년 이하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고 유능한 명리학에 대해서 눈을 트게 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지만은 뭐 이 얘기를 하려면 몇 시간을 해야 돼요. 그러지만 요거를 하나의 팁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